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귀 질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인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전달받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귀에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염증, inflammation 이 생기면 귀의 외이, 중이, 내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귀의 질환으로서 매우 기초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난청, 브라디코니아. 이것은 우리가 귀를 정상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려서 생기는 의사소통을 장애를 줄 수 있는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명, 디나이데스. 이것은 우리가 듣는 소리가 작았을 때 생기는 뇌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기계 소리나 뭐 새소리나 그 다음에 뭐 기차 소리나 여러 가지 소리를 다양하게 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에는 이석증, 오돌리스아시스. 이것은 정전기관이라는 이석이 있는데 그 이석을 가지고 평행기관을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평행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이석 돌이 자기 자리를 이탈했을 때 생기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병이고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나고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니에르스 디지스. 이것은 우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큰 소리도 나기도 하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아마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 정전기관이나 달팽이관에 림프액이 있는데 그 림프액이 넘쳤을 때 부종이 생겨서 일어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귀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의 구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external ears, 외이, 그 다음에 middle ears, 중이, 그 다음에 inner ear, 내이, 이렇게 세 부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xternal ear, 바깥귀의 역할은 우리가 귀바퀴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새소리와 물소리, 사람의 말소리 이런 걸 모아가지고 귀 통로를 통과한 후에 여기 귀막이라고 고막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고막을 가지고 있죠. 고막을 tympanic membrane, 이 고막을 공기 중에 진동을 받아서 고막이 막 움직입니다. 미세하게 막 움직이면 이거 중위에서 최초 이 움직이는 신호를 모르뼈 membranes, 망치뼈가 전달되어서 막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망치뼈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전달 매체가 뭐냐면 인게스, 모르뼈가 있습니다. 이 모르뼈가 또 받아가지고 움직여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등뼈라고도 합니다. 스테이비스. 이 등뼈는 달팽이관이 이렇게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겼다 해서 달팽이관이라고 하거든요. 달팽이관이 연결하는 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달팽이관 안에는 림프액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림프액이 가득 차면 등뼈에서 전달받은 그 소리가 림프액을 전달합니다. 그 림프액을 막 물결 잔물 튀듯이 여기서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파동을 감지하는 청각세포가 달팽이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주파수별로 모아가지고 달팽이 신경, 다시 말하면 코리안 너버의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 이것이 우리가 청각 회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말하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고 새소리 모든 것을 뇌까지 전달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청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 귀에는 또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하고 무용하고 뭐 고개를 숙이고 뭐 뒤로 제끼고 이 모든 것들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관이 평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전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세방고리반이라고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어요. semicircular canals. 이 고리관이 세 개가 되는데 앞, 옆, 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석관이 있어요. 정전기관이라고, 베스테블러 기관이라고 있는데 이석 기관이 있고 이석이 고정적으로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방고리 간에도 림프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림프액의 흐름에 따라서 이석이 감지해서 이석 안에는 이석기관 밑에는 바로 그 정전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 신경세포를 뇌로 전달해서 우리의 균형을 잡고 아주 매우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아주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이관이라고 이렇게 귀에서 중위에서 관이 있습니다. 이걸 이관이라고 하는데 아우더토리 튜브라고 합니다. 이거는 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기압이 있거든요. 이 기압이 정상적인 기압을 유지해야만이 청각세포나 이 모든 것을 같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기압이 뭐 저기압이나 고기압이나 그 다음에 습도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코에서 습도를 조절하고 있는 이 환경이 제대로 안 되면 귀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로 심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뭐 그 비염이나 아니면 코골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숨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들이 올 때는 이 귀 안에 중요한 기압이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습기도 정상적으로 유지 못하면 귀 내부의 해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골이 하는 사람이나 비염 있는 사람들은 난청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명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 코로 숨 쉬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난청과 이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청에는 먼저 노인성 난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노화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텔레비 볼 때나 뭘 전화할 때도 소리를 요란하게 하십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 소음성 난청, 이건 산업 난청이 많겠죠. 아주 그냥 소리가 요란한 공장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아주 그냥 굉장히 데시벨이 높은 곳에서 일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난청성 질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각 손실 난청. 이 청각 손실 난청에는 전음성 난청이 있고 감각신경성과 중추성으로 구분합니다. 전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 외위에서 중위까지의 음성을 전달되는 매개체들이 이상이 생겼을 때 소리의 진동들을 전달할 수 없게 되면 여기서 전음성 난청이라고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감각신경성 난청은 속귀에서 청정기관,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면 이것도 난청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축성 신경은 여기 신경세포가 뇌로 전달되어서 뇌에서 이런 신경들을 청각세포에서 전달받는 것을 뇌에서 감지해 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뇌의 기능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역시 난청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명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50대 이상 되면 아마 누구나 이명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조용한데도 사소리가 나고 이상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사소리나 매미소리, 기계소리, 종소리, 북소리,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을 조용한데도 우리 귀에서 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이것을 매우 아주 그냥 심하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주 무서운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의 요인은 무엇인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보통 난청으로 인해서 이명이 생긴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뇌에는 일정한 소리의 레벨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난청이 생기면 소리가 일정하지 않은 낮은 음파가 들어오면 뇌에서 원하는 음파를 만들어서 소리를 생산합니다. 이때 생기는 소리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소리, 매미소리, 이런 북소리, 이런 여러 가지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석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석증은 전정기관에
난형란이라는 이석돌이 있습니다. 이 이석돌이 탈선이 돼서 생기는 것을 이석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세방고리반이 이렇게 전반으로 돼 있고 옆으로 돼 있고 후반으로 돼 있고 이 삼각고리반 안에 림프액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림프액이 들어가 있어서 또 림프액 중간에는 이게 정정기관, 이석돌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이석기관의 돌이 림프의 흐름을 감지해 가지고 이석기관 밑에는 평형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이게 평형을 신호를 전달받아 가지고 뇌로 전달하면 우리의 몸이 운동하고 제끼고 이 모든 것을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회로에 이상이 생기면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죠? 이 안에 이석, 칼슘 부스러기들이 정상적일 때는 붙어 있다가 자기 자리를 고정을 시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탈선이 되면 이와 같이 막 이석 돌들이 막 세방골의 림프액으로 막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검은 것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지 멋대로 돌아다니죠. 그러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정보를 상상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정보가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막 몸에 전체적으로 막 무지개 어지럽고 뭐 하늘이 돌아가고 뭐 그러니 구토가 나올 수밖에 없죠. 뱅뱅 돌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누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구토가 나오겠죠. 또 역겁고 메스꺼움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석이 움직일 때마다 막 눈이 떨리거든요. 눈동자가. 그럼 그냥 막 떨리게 되면 이거는 안과에서 이걸 보고 이석증이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눈떠님을 통해서 이석의 그것을 다시 제위치로 만들어가는 그 장치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교정하는 장치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상적으로 그 이석 돌이 지 정전기관에 들어갔을 때는 눈떨림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석을 제자리에 이렇게 완치시킨 거죠.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두통이 나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은땀이 생기고 문제는 이석을 안과에서 의료기관에서 정정을 제대로 이제 위치를 시켰다 이거죠. 근데 과연 처음부터 원인이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그 이석의 그 칼슘들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이석증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발생되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인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이석증은 자주 생깁니다. 그러면 이석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노화로 인해서 이석이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노화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석이라는 것이 칼슘, 다시 말하면 뼈 조각이거든요. 일종의 뼈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석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노화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운동을 하다가 머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충격에 이석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이염을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정전기관에 이석균에 손실이 와서 나올 수도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석증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니에르병의 그 정의는 어지럼증과 난청, 이명 이러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니에르병의 요인으로서는 달팽이관, 이거는 청각기관이죠. 그 다음에 세방고리관, 이거는 정정기관이죠. 다시 말하면 평형기관, 중심을 잡는. 이 안에는 림프액이 들어가 있어요. 뭐 전번에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다시피. 근데 이 림프액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림프관에 부종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부전형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몸이 보면 붓듯이 림프액이 붓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청각 정보와 평형 정보가 뇌로 전달돼야 되는데 왜곡되게 전달되게 되면 어지럼증과 난청과 이명 이런 동반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매우 심각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세방고리반이 있죠.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전기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달팽이관, 청정기관, 이게 청각기관인데 여기 달팽이관에 림프액이 이렇게 다 통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림프액 주머니도 같이 돼 있고 이게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액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압력이 커지고 이게 액이 많아지면 이렇게 부종이 생기죠. 이렇게 막 거의 막 그 안에 막 액이 넘치니까 여기도 달팽이관도 이렇게 넘치게 되면 여기 있는 신경세포들이 이거 이상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방고리반의 평형, 정전기관의 그 평형 정보를 뇌에 이상하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지럽고, 뭐 메스꺼움 생기고, 뭐 구토가 나고, 이거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달팽이관의 임파액이 또 이렇게 증가되면 청각세포가 정상적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이명도 생기고, 난청도 생기고, 참 종합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청각, 평형 정보가 뇌로 전달되지 아니하게끔 우리가 주의를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그 기의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기 질병을 과연 치유가 될 수 있는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질병을 알아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종적으로 치유되는 것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각기관, 우리가 음성을 듣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외이에 거쳐서 중이, 그 다음에 내이에는 달팽이관, 림프액, 청각세포가 되어 있죠. 이걸 거쳐서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 우리가 음성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고 소통을 가능한 기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평형기관, 우리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평형기관은 세방고리관을 통해서 세방고리관의 림프액과 이석기관을 통해 정정신경으로 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형을 잡고 중심을 잡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모든 청각기관과 평형기관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아주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세포를 어떻게 건강하게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가 치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포에 깨끗한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포에는 깨끗한 영양분을 먹고 또 산소를 통해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로 그 영양분을 태워줘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열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피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든지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이든지 기초에 우리 중요하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초가 뭡니까? 우리 몸에는 식품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알칼리성 체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맞는 식품은 알칼리성 식품을 우리 몸에 섭취해야 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알칼리성 식품과 산성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산화식품은 외면하고 먹기 쉽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산화식품들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에 노출되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산화식품은 결국 알칼리성 식품이며 그 알칼리성 식품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도정되지 아니한 곡물,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과일, 이것이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이 식품을 먹어야 우리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혈액을 깨끗이 해서
말초까지 왕성하게 혈액을 공급해야 병이들은 그 세포가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혈관에서 그 말초에 있는 이런 청각기관과 평형기관의 세포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발반사요법에는 우리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그래서 발반사요법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해당되는 말초까지 혈액이 완벽하게 공급하여서 정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두 가지 요법으로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확신합니다. 또 세상에는 희귀병과 불치병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접근한다면 희귀병도 불치병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그 발반사요법을 통해서 치유 임상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대상은 46세 여성으로서 주부입니다. 이분이 여기 오셨을 때에 어떤 것으로 오셨냐면요. 먼저 귀에서 이명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나며 또 이석증으로 인해서 매우 어지럽고 도저히 가정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계속 두루만 계셨습니다. 또 이분이 또 오실 때 그 갱년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때 우울제, 항우울제, 공황장애, 고혈압, 소화제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저희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한 동기는 이분이 그 멘트에서 보다시피 이분 언니 되시는 분이 저희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효과를 보고 계시는 언니가 자기 동생을 소개해서 여기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많이 힘들어 했는데 제가 주문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3회 정확한 시간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를 가능한 한 항산화 식품으로 최대한 음식을 섭취하라. 그러면 이 병은 어렵지 않게 치유가 되니 걱정하지 말고 저를 믿고 치유를 해보시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분이 또 마침 아주 저의 말을 아주 잘 호응을 하고 열심히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반사 치유 효과가 오랫동안 저희들이 임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뭐냐면 발반사를 받게 되면요. 최초 잠을 잘 자게 해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무지개 많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질병의 요인이거든요. 근데 발반사요법을 하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치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활동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해요. 이때는 교감신경이 우리를 활동하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밤에는 잠을 자면서 우리 몸에 치료하는 부교감신경이 낮에 활동했던 모든 노폐물들이나 여러 가지 근육에 이완된 걸 풀어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다시 개선해서 필요한 적조적소 이렇게 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밤에도 잠을 못 자니 교감신경이 아주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교감신경이 발달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엔진이 24시간 계속 며칠 몇 날 돌아가 보세요.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기계와 사람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발반사를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잠을 잘 자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이거 받고 가시면 바로 잠에 취하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주무신대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낮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못 잘 줄 알았는데 저녁에도 잠을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잠이 잘 오니까 이분이 여기 우울제 약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이 약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8회차 8번 받고 나서 우리가 중단하라는 말도 안 하고 본인 스스로가 잠이 너무 잘 오니까 이거를 실제 끊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잘 오니까 지금은 전혀 약을 다 중단하고 계십니다. 근데 잠을 너무 잘 자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반사요법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소화장애가 해소돼요. 많은 사람들이 소화불량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요, 소화가 원활하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 과식이나 그다음에 고열량이나 이런 저열량을 먹는 게 아니라 고열량을 먹어서 위장에 장애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위에는 뭐냐면 위장의 근육에 의해서 연동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연동운동이 음식이 많이 들어오고 고열량이 들어오면 운동에 한계가 와요. 그럼 그 운동을 제대로 못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장애가 오는 거죠. 그럼 모든 소화가 장애가 오면 세포가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혈액이 더러워지고 혈관이 막히고 이게 장애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발반사요법을 하게 되면 먼저 일본에서 그 발반사요법을 통해서 위장을 건드렸더니 위장이 5분 안에 마취제를 놓는데도 불구하고 위장이 강력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소화장애는 아주 금세 해결됩니다. 그래서 소화장애와 숙면을 취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소화장애가 해소가 된 거예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명이석은요.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귀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왕성하게. 그러니까 이명이석은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잘 안 마셔요. 왜 그러냐면 혈액이 탁하고 혈관이 막히면요 물길이 막힌 거예요. 부종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안 먹거든요. 그러면 물을 안 마시게 되면 뭘 먹습니까? 피곤하고 막 신경 예민하고 막 힘드니까 맨 항상 커피 이런 그러한 인스턴트 식품들에 있는 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럼 그걸 마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다음에 더 많이 마셔야 되고 몸은 더 처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살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몸이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거죠. 이거는 계속 독약을 먹는 거와 똑같은 아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 계속 마시면 나중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커피도 안 마시고 물만 마시게 된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된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발반사 받으면서 신기하게도 아침에는 목말라서 물을 먹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여성들이 소변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방광염증을 달고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요도가 짧아요. 남자들은 요도가 길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방광의 염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요도가 짧은 대신 방광의 염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광의 염증이 많으면 뭐예요? 잔뇨감 있죠. 그 다음에 빈뇨감 있죠. 그 다음에 야간에 계속 화장실에 가야 되죠. 그러면 잠 못 자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나 시원하게 나옵니까? 안 나오면서도 가면 나올 것 같은데 못 누고 나오는 거예요. 이분도 소변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가 발에 그 방광을 만져보면 하도 고생을 많이 그 방광 부위에 반사점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시술을 통해서 방광의 그 딱딱한 부분들을 자극을 통해서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되면 당연히 잔뇨감도 없어지고 새벽에 야뇨증도 없어지고 아주 기분 좋게 소변을 넣는 거죠. 이분이 정말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결된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고생하시는 여성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비뇨기과 가서 대놓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런 건 치유하는데 매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 40 중반 후반이기 때문에 갱년기가 분명히 왔어요. 이 상태로 나오면요, 폐경기가 오는 어떤 시그널들이거든요. 그래서 생리하기 전에 누구나 다 느끼는 거잖아요. 여성분들은 막 찌뿌둥하고 몸이 붓고 막 뭐가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이런 현상들이 오면서 막상 생리가 되면 그 생리혈이 꺼멓게 나오는 거예요. 검붉게. 그거 아주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폐경될 때 더 많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혈액이 응고돼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혈액순환이 막힌 거죠. 혈액순환이 막혔기 때문에 생리가 빨리 폐경이 되는 수순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발반사 치유를 받고 생리혈이 어느 날
그 우울증과 그다음에 그 붓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더니 생리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 덩어리들이 없는 거야. 뽀얗게 그냥 아주 맑게 나온 거야. 하도 신기해서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건 부수요적으로 생리는 개선되는 거라고. 이분 언니가 여기 오랫동안 다니시는데 이분도 이미 언니도 폐경을 좀 전에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폐경이 됐는데 이거 발반사 받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리 혈흔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건 혈흔이 아니라 이거는 다시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해춘이라고 그러죠. 해춘. 말로만 듣던 해춘인데 여성 여러분들 폐경이 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폐경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된다면 폐경이 되는 거고,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지탱이 되면 50, 60, 70, 80, 90까지도 생리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폐경이 된다고 아예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건강한 몸이 되면 누구든지 다시 생리가 생기는 거예요. 생리가 생긴다는 얘기는 내가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건강 몸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그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식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언제든지 생식기가 원활하게 생식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생식기능이 폐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남자로서의 그 생식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이 이미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죠. 여자나 남자나 생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해춘이라는 단어를 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반사를 받게 되면요, 호전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호전 반응이 뭐냐면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약으로 복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호전 반응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발반사는 내 몸으로 자정 능력에 의해서 치유 치유 기제에 의해서 스스로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팠던 것들이 다시 아파서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과거에 아파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수술도 하고 막 그 약도 먹고 막 겨우 나았는데 10년 이후에 나와서 지금 치료한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말도 못하고 이걸 받으면서 옛날에 그 어깨 통증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하고 막 약도 많이 먹고 힘들었던 것이 어깨 염증이 생긴 것처럼 그 당시 아픈 것들이 또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 이거 또 발생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있더니 경추, 옛날에 목이 막 빡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도 없고 뒤로 돌릴 수도 없고 막 힘들어 했어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고 막 그랬었는데 이 현상들이 또 나타나더라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치아 턱관절이 문제가 있어, 염증이 생겨 문제가 있어 막 치과에 가가지고 막 치료받고 약 먹고 막 고생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듣고 기뻐하시라고, 반가워하시라고. 이 자기 스스로 치유되는 것은 과거에 그것들이 완벽하게 치료된 것이 아니고 그게 남아있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몸이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그 치유되는 그 질병들이 다시 호전 반응을 통해서 깨끗이 없어지고 완벽하게 낫는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조금 있으면 이거 아주 그냥 막 안개가 걷듯이 싹 없어진다고. 그랬더니 한 며칠 지나더니 이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자기네도 궁금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뭐가 또 나타날지. 그랬더니 최근에 나타난 게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안구건조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뭐냐면 눈에 눈물샘이 있어요. 그 눈물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 눈에 촉촉하게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이 눈물에 안구에 그 수분이 뿌려주지 않으면 윤활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눈이 뻑뻑하고 아프고 시력이 저하되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공눈물 눈에다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에 이렇게 타고 다니면 젊은 여성들이 인공눈물 넣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안구건조증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정말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안경을 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책을 보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안경 없이도 글씨가 다 보이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안경 없이 봤는데 글씨가 보이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눈에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로 치유하는 과정들을 다 겪은 거죠. 과연 이렇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이분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46세 주입니다. 제가 엔데오에 오게 된 계기는 이명과 이석증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언니의 권유로 오게 되었고요. 2021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이명이 시작되어서 귀에 먹먹함과 그리고 삐 소리 나는 이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항우울제 2가지 정도와 공황장애 약 1가지, 그 약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두통으로 고혈압 약까지, 그리고 위보조제 정도 약을 복용하였고, 이명이 어느 정도 좀 잡혔을 때 이석이 생겼고요. 이석이 생기고 나서는 잘 때 너무 어지러워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명이나 이석으로 인해서 그 수면 자체가 엉망이 되었었고, 그리고 일단 먹는 것도 그렇게 수월하게 먹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좀 많이 누워 있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약을 먹음으로써 약간 식도 부분이 좀 많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여튼 이 엔데에 오게 돼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제가 한 8회 정도 받았을 때 제가 사실 이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반서 요법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요. 발반사 요법을 받고 나서 제가 집에 가면 사실 살짝 졸려요. 발반사 받을 때도 졸렸지만 살짝 졸려서 이게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잘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낮잠을 자고도 밤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밤에 잘 자고 숙면을 취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명이나 이석증은 그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었고, 제가 좀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주 제가 3회 월수금 오전에 꼭 같은 시간 안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했던 그 방법들이 저는 사실 약을 저에게 그게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거든요. 약을 끊는 대신 제가 이 발반서 요법을 받는 것이 나에겐 약이다. 나는 약을 먹으러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매번 규칙적으로 적극적인 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명과 이석은 차차 괜찮아졌었고, 그리고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고, 어지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괜찮아지면서 숙면도 취하고 그런 증상들도 약해지니까 먹는 것도 좀 잘 먹고, 조금 제가 집안일이라도 조금씩 더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전 반응이라고 하시는데, 원장 선생님께서는 그 호전 반응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제 몸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 반응들이 뭐였냐면,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그 아픈 부분,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나 뭐 얘기할 수 있고, 그때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 수 없는 정형외과 쪽 부분들 사실은 제일 많았었는데요. 그럼 어깨 쪽 부분에 그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좀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다시 아프기 시작해서 사실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또 아프면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혹시 이 발반사요법으로 일어난 일들인가? 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깨 부분의 아픔과, 그리고 제가 목이 굉장히 좀 뻣뻣하고 뭐 뒤를 돌아보지, 많이 회전하지 못할 정도로 좀 되게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정형외과 갔을 때 뭐 물리치료 이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그리고 치아가, 제가 위에 어금니가, 치아가 아프면서 턱관절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 치과 선생님의 말씀에 큰 병원을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좀 다들 괜찮아졌던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제 몸에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좀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원장 선생님께 하나 둘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 선생님께 들어보시고 이거는 호전 반응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몸이 되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아팠던 그 시절로 다시 가서 치료가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때 아플 때는 되게 당황하고 무섭죠. 다시 이게 아픈 건가? 여기 아프면 되게 힘들 텐데.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히 가게 되면 그 시절로 다시 가서 내 몸을 치료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대로 받아서 이 몸들이, 앞으로는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사용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부분들이, 물을 잘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보통 커피를 많이 마시고, 물은 한 컵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걸 마셨던 것 같아요. 뭐 차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커피가 제일 비중이 많았고.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 소변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떨 때는 화장실을 자주는 가는데 소변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사실 여자가 비뇨기과 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라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 근데 여기 와서 원장님의 말씀대로 뭐 야채를 많이 먹고, 막 야채 위주의 그 식단으로 바꾸면서 제가 조금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조금은 짜게 먹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뭐 된장에 뭐 생야채를 찍어 먹는다던가 뭐 이런 식, 워낙에 그런 식단은 좋아하는 터라 그렇게 먹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더라고요. 제 자신이. 저는 사실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좀 많이 이행한 편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제가 빨리 나을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원장님이 이게 좋겠구나 하면 제가 이행할 수 있는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야채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서 굉장히, 뭐라고 하죠? 목이 마르다는 생각은 어릴 때 이후에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이 많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고, 어느 순간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니까, 항상 제가 물을 안 마셨던 이유가, 물을 마시면 위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맺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안 먹었던 거였던 건데, 그냥 물을 마셔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니까 그런 거보다는 시원한 느낌. 되게 일반적인 상황인데도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았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일단 많이 마시게 되고, 야채를 많이 먹고, 그런 식으로 좀 식단 조절을 했더니, 제가
소변 보는 거를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빈뇨 있고. 근데 정말로 거짓말같이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소변을 보러 가는 것 자체를 어,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사실 이명 그 치료할 때 그런 약도 잠깐 또 타서 먹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약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물을 마셔서 소변이 나와서 그런지 되게 자연스럽게 제 몸들이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또한 뭐 물도 많이 마시고 야채도 많이 먹고 그리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그 소화량이 그러니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소화량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먹거나 소식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눠서 먹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그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들 또한 어떨 때는 되게 부담스럽고 위가 부어 있는 듯한 느낌 항상 들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씹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좀 식단을 야채 위주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꿨더니 조금은 더 편해요. 사실 병원에서 이명과 이석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단백질을 꼭 먹어라. 그래서 소량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매 끼니에. 그래서 고기도 살코기 먹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뭐 이명이고 이석이어서 맨날 누워있고 하니까 기력도 없고 그래서 항상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정말 고기가 먹기가 너무 매번 고기 먹기 힘들어서 사실은 제가 육포를 이만큼 사다 놓고서는 그 치료 중에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되게 몸이 소화가 되게 안 되는 그러니까 항상 부어 있는 그 위가 속 자체가 되게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소화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야채도 마음껏 먹고 사실 뭐 밥도 양껏 먹으려고 풀면 양껏 먹었어 하고 봐도 예전만큼 막 밥을 한 공기 넘게 막 먹는다던가 뭐 이렇게 이런지는 못하더라고요. 야채랑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발반스 요법을 받고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좋았던 거는 잠을 잘 자요.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제가 낮잠을 자도 제가 워낙에 처녀 때는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나서는 애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부분도 있었지만 처녀 때는 정말 잠을 잘 잤었거든요. 그리고 잠을 못 잔다는 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명 이석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시그널이 있었겠지만 이 숙면을 취하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가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확 한번 온 것 같은데 잠 못 자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발반스요법 받으면 잘 자요. 하여튼 잘 자고 약을 안 먹어도 잘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번뜩 들 정도로 처음에 약을 끊기 정말 힘들거든요. 너무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 무섭고 그리고 처음에 끊었을 때 사실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석증도 다시 증상이 나타났었고 뭐 이명도 뭐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되게 무서웠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끊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약을 안 먹으니까 속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자연스럽게 잘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힘이 되니까 그리고 당연한 거니까 당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첫 번째는 했던 숙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느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변 보는 거.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왜냐하면 정말 잦은 빈뇨는 아시다시피 그 아이를 자연분만 한 여성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빈뇨 부분들 그리고
야뇨증이라고 하잖아요. 새벽에 소변 보는 거. 그런 거가 사라졌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부분. 두 번째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뭐 생리혈도 그 전에 막 덩어리지고 사실 너무 무섭게 해서 이제는 폐경기가 된 건가? 이제 그런 기간이 됐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되게 검붉고 안 좋았는데 생리혈이 좋아졌다는 거는 뭐 이런 모든 제 몸이 좋아지고 호전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날카롭고 예민하고 생리하고 나면 힘들고 끝나도 힘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제가 더 좋았던 발반사 요법을 받으면서 좋았던 거는 일단 와서 발반사 요법이라는 것을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와서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힐링할 수 있다는 거, 힐링을 하면서 저는 치유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고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엔데오 그 발반사 요법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말하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 같은 저의 나이 또래의 여성분들 혹은 뭐 남성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만 알고 있고 그냥 굳이 이거를 병으로 키우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더 크게 아프지 말고 뭐 이 발반사 요법을 받으면서 뭐 다른 거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약물 치료도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약을 먹지 않는데도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너무너무 뭐 축복 아니겠습니까? 행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았던 그 호전 반응 중에 무엇이 제일 좋았냐면요. 지금 사실 안구 건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호전 반응 자체가. 근데 어떤 게 나올 건지 궁금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내가 거기가 아팠었지. 여기 아무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발반사 요법을 받으면서 나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시간, 나를 위해서 쓰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만의 시간, 내 몸을 지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엔데오 치유센터 원장 이병아입니다.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여러 환우들에게 많은 치유와 또 많은 보람을 드리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명으로 그 다음에 이석증으로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 갱년기 증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46세 여성분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그동안 고통받던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지금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금 이 사역에 대한 보람을 갖고 정말 진심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병이든지 저희들을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해 주신다면 모든 도움을 다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기쁨과 소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열심히 정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